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도입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인생은 사실은 한동안 불교는 인생을 고통으로만 본다, 인생이 고해라고 그러더라, 이걸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불교는 비관적이고 세상을 고통이라고만 보느냐.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은 부처님이 출가를 한 거는 고통을 찾아간 게 아니시죠. 행복을 찾아서 가신 겁니다. 고통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원초적인 고통에 맞서서 이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불교는 그래서 결국은 이고등락의 종교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고등락하고 결국 이제 최종의 목적은 해탈이죠. 그리고 해탈하고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떠날 때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종교라는 거. 제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불교가 많이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고통을 제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심리학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가,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상담심리학은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마찬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물론 상담도 괴로움만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상담심리학에서 웰빙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행복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심리학자들 중에는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담자를 우리는 카운슬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상담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격증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상담 심리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담자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담자를 찾아오는 사람은 와서 행복을 논하자고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다 뭔가 지금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또는 저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면 과제가 있을 때 찾아온다. 지금 해결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찾아와. 하다못해 불안해야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상담 심리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칼 로저스가 있는데, 미국의 칼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는 최소한의 불안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만약에 불안하지 않고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기 머물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머물 수 없습니다. 계속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정된 삶,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고 안정된 삶을 찾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내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내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이제 우리가 정신치료, 정신의학 이런 쪽도 있지만 그것도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담 쪽에서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비교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진단명이 붙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고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고민 많으시죠? 가끔 고민이 올라오시죠? 아무리 지금 뭐 해탈하신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지만 그 해탈의 길이 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고민도 생기고 막 조바심도 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건강한 사람도 발달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갱년기 우울증, 네, 그죠? 또는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했는데 학교에서 또 적응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있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발달 전환기 문제나 발달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중년기가 됐는데 자녀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날 때 부모들은 어떤 그 고통을 겪나요? 네, 빈집 증후군이라는 걸 앓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잘 키워놨더니 결국은 부모는 관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밖으로만 돌고 또는 이제 이성 친구한테 빠지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래서 뭔가 집이 썰렁하고 마음이 허한 그러면서 삶의 회의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또 그 내담자들이 느끼는 문제는요, 관계 문제예요. 정말 관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그 소중한 사람들 또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이게 제대로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또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함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상실입니다. 사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존 문제도 사실은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존 문제는 뭐죠? 나는 누구인가? 이제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불교에서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담 현장에 올 때는 나는 누구인가는 내가 있다고 믿고 나를 알고 싶어하는 답이에요.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히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 허망함에 빠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것을 위해서도 상담을 옵니다. 자,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상담에서 여기 이렇게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중요한가?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가 그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굳이 저는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상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과거는 그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딱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그때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렸을 때 형제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내가 맞으라고 너무 나한테 많은 일을 시켰어. 그래서 내가 왜 나는 이렇게 매일 동생들은 뛰어서 노는데 나는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기억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엄마한테 배고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배고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소리를 꽉 지르면서 어디서 뭐 다른 화가 나셔. 지금 생각하니까 딴 데에서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노발대발하면서 배고프니? 이렇게 한 번도 안 물으시고 엄청 역정을 내셨다. 그게 너무 서운했다. 나는 정말 배가 고파서 단순히 엄마한테 어리광 떨면서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그냥 무슨 지금 배고픈 게 문제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갑자기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았다. 그게 이제 자기의 어렸을 때의 여러 가지 상황하고 다 맞물려서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결혼해서 남편과 사는데 뭔가 이렇게 관계도 좋은 것 같지가 않고 남편하고도 친정집에 가면 그 막 명절 같은 데 가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같이 놀고 웃고 막 이럴 때 자기는 혼자 스물스물 화가 납니다. 왠지 나는 여기 못 섞이는 사람 같고 부당한 대접을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화를 냅니다. 식구들이 왜 그래? 아니 뭐 그런 일 갖고 화를 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내 화를 받아줘 하는 식으로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어떤 트집을 잡아서. 이런 것들이 바로 미해결 과제로 인한 고착 현상이죠. 그 다음에 원한 감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상한 패턴적 행동이 있다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에서 남녀를 이제 이렇게 뭔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관심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저 사람은 나를 떠날 거야. 이런 고정된 생각을 갖고
거기에 자꾸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떠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자꾸 보내는 거죠. 응? 그 사람이 호의적인 행동을 해도 받아주지 못하고 자꾸 타박하고 보내고 막 이런 행동을 하면서 결국 너도 떠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나야 보내면서 결국 그 사람이 떠나면 뭐라 그래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패턴적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어디선가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바람 때문에 또는 미래에 대한 바람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를 못 삽니다. 그 다음에 현재와의 접촉이 어려워요. 이게 다 관련이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그런데 상담자들은요,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거는 상담 이론만 학계에 발표된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뭐 400여 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700여 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론이 발달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대학원 과정에서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론이 한 12가지 됩니다. 근데 그 이론도 다 접근하는 방식,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떤 그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 인간관,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되나,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금 자기의 관점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절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모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여기 2시간에 상담을 다 배우실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어떤 상담자는 과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로 현재 이것이 사실이다. 현재에다 초점을 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가장 건강한 사람은 현재에 사는 사람이죠. 사실은. 상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 심리학은 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상담의 그 접근 방법은 이게 우리가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의 접근 대상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감정과 사고와 행동입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것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가지 심리적 작용은 이 4가지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4가지 상황을 보면 대체로 알 수 있고 관찰이 가능하다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풀어줘야 문제가 해결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은 생각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고 내가 기분이 몹시 불쾌하다. 그러면은 그 감정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 이 생각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사사건건이 날 무시해. 그러니까 난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이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점점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근데 뭐 물론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감정과 사고를 바꿔주는 것보다 결국 우리는 밖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니까 행동으로 먼저 가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난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감정부터 풀어주고 생각 바꿔주고 이러는 것보다 마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 오면은 이렇게 저쪽에서 오면 이렇게 피해가지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행동부터 바꿔보자. 마치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지 친근한 것처럼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그 사람이 오는데 전 같으면 피했을 텐데 어머 아무개씨 안녕하세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도 빵긋 웃더라. 그리고 막 자기 얘기를 하더라.
그게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뭐 옆에 가서 제가 이거 우리 집에서 쪄온 고구마인데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어머나 맛있어요. 이러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불편했던 적이 있었냐 하는 스타일로 굉장히 좋게 대하더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제일 우리가 수의적으로 우리 마음에 의해서 바꾸기 힘든 건 신체 반응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식어 이게 안 돼요. 그죠? 그냥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런 게 그냥 신체 반응으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일 바뀌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상담 접근에 따라서 사고에 접근하느냐, 감정에 접근하느냐, 행동에 접근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모두가 다 변화가 됩니다. 좋아지면. 그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그 고구마 같이 갖다 준 사람하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 아니었어.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몰라. 생각도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웃고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뀌어야 어느 쪽으로 먼저 접근하든 이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어떤 지각 대상, 그 지각 대상은 자신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 이게 여기 제가 쓴 왜곡된 생각, 이게 문제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왜곡된 생각. 비합리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는 절대 인간이 갖기 어려운 사고, 어려운 그 바람을 내가 바라는 거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해. 여러분, 세계 어느 누구도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참 자기 그 좋아하는 그 스타일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저 사람은 이제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단점만 보여요. 단점이 자꾸 눈에 띕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강박적 사고, 이런 것도 문제죠. 강박적 사고. 계속 그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사고. 그 다음 행동도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필요한 행동 레파토리의 부재. 이게 뭘까요? 예를 들면 그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적응 잘못하는 아이가 왜 적응을 잘못하나 봤더니 이렇게 교실에 딱 이제 처음 신학년이 돼서 교실에 딱 들어가면 친구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교적인 아이는 뭘 하냐면 따라락 쫓아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아무개야 너 어디 살아? 뭐 너는 뭐 누구 좋아해?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겁니다. 근데 이 행동 레파토리의 부재 현상이 일어난 어떤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걔 마음속에도 이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말 붙여줬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다가가는 행동을 못하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행동 레파토리가 있어요. 우리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날아갑니다. 이게 그 사람의 행동 레파토리예요. 이건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부적절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조절하는 전략이 몇 가지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낯선 사람과 친해지기 위한 전략을 몇 가지 갖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친구 수하고 걔가 이제 내가 친한 친구가 몇 명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 수하고 아이들이 한 줄에 하나씩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수가 많은 아이일수록 이 쓴 방법이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략이, 레파토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행동을 또 생각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행동과 생각을 같이 묶어서 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가면 가끔 앞에 사람이 이미 그 영화 줄거리를 알고 와서 속닥속닥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한 번은 참을 수가 있는데 죽어 막 이러고 그러면 뒤에서 여러분들 레파토리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말은 못하고 화나. 이걸 계속 한숨 푹푹 쉬면서 영화가 집중이 안 돼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앞에 의자를 발로 찹니다. 쿵쿵. 야 그만 좀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또 싸움도 일어나요. 그럴 때 어떤 행동 레파토리를 갖고 있는가. 제일 좋은 거는 영화에 집중 좀 할게요.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못해서 저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조용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돼서 계속 영화 끝날 때까지 정말 뭐야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든 거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굉장히 행동 레파토리가 빈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만을 얘기하면 남편이 정말 나이스한 남편이라면 조분조분 들어보고 공감해주고 그랬구나 그랬어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가정이 평화로운데 뭐야 그만해 라든가 심지어는 폭력 남편 말이 안 돼서 주먹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상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상담자는 뭘 도와줄까? 상담자는 감정을 해소시켜줘야죠. 그죠? 우리는 감정이 쌓여 있으면 어떤 때 어떤 사람하고 불편해서 막 감정이 불편하면 머리도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방에 앉았다 내가. 근데 오늘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왔는데 이건 아니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래도 계속 그 장면에서 내가 이 한마디를 더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 어떡하지? 막 이러면은 참선이 안 돼요. 그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상담자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뭐냐면요. 감정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덩어리를 경험하죠. 감정을 하나하나 풀지를 못할 때가 많고요. 이 감정을 하나하나 명명화하고 이거는 화가 난 거야. 이거는 수치심이야. 이거는 슬픈 거야. 그걸 모르고 덩어리로 경험을 하면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 청소년들은 사실 그 비행 청소년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 말이 적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탈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 또는 폭력적인 청소년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은 슬픔이에요. 슬픈데 그럼 슬픔을 표현하고 슬픔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노로 표출을 하죠. 그죠? 왜?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여기서 화난 걸 저기 가서 화내는 것도 뭐예요? 그 감정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섬세하게 못 보고 그냥 덩어리로 갖고 다니면서 뿜어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감정을 잘 알아차리게 하고 그 감정을 수용해 줍니다. 이건 뭐죠? 저는 그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은 어릴 때 엄마한테 야단만 맞았고 죽어라 일만 시키셨고 배고프다는 한마디에 너무너무 노발대발 화를 냈던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던 엄마의 모습이 기억난다. 그 사람에게 이제 예를 들면 그분이 친정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 막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랬구나. 정말 미안하다. 나 그때는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너한테 그랬던 것 같아. 정말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니 너무 너한테 정말 큰 상처를 준 것 같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은 방어를 합니다. 이크, 내가 그랬단 말이지. 이 생각을 하기도 전에 대뜸 뭐라고 할까요? 아,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얘는 무슨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도요, 받아주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제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거잖아요. 내 감정의 수위는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비춰봐. 한번 싹. 그런데도 탁 차단당하니까 어때요? 거기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은 자꾸 쌓이죠. 그럴 때 상담자는 감정을 받아줍니다. 그랬군요.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 서운했겠다. 그게 이빨린 소리로 하면 안 되죠. 진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담자한테 진정성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솔성, 진정성. 상담하다가 보면 상담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겉도는 얘기를 하고 뭔가 여기서 머물고 있지? 그럴 때 상담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무기는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내담자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솔직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걱정되는 거, 지금 내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어쨌든 그러면서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고 자기 감정과 충분히 접촉할 수 있도록, 아까 감정을 받아주고 감정을 내가 여기서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이 여기까지 올라 있는 감정이 홍수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여과 없이. 또 어떤 여과 없이 뿜는다, 이런 의미뿐 아니라 내가 나를 솔직하게 개방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고의 전환. 우선 사고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결과. 사고에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생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곡된 사고에 대해서 직접 논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아까 나는 인정받아야만 돼. 나는 딴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완벽주의자가 있어. 완벽주의자는 왜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완벽주의자도 있고 약간 역기능적인 완벽주의자도 있는데, 완벽주의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사람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그런데 보여줘도 되는데, 그걸 굳이 내가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모든 어느 한 사람이 나의 허점을 탁 지적질을 하면 나의 모든 거를 잃은 것처럼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무지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느 모임에서 누가 지적을 탁 했어. 그랬더니 그날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죠. 화가 나서.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그 모임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완전히 자기가 망신당했다. 나는 그런 지적은 못 견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담자가 뭘 얘기할까요?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다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야 된다.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근데 지적을 받았다. 그 생각 때문에 우울하고,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논박을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바를,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죠. 원하는 바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 나는 인정받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인정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당위적인 걸로 바꿔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지적 안 당하고 살 수 있나요? 저도 제가 이제 굉장히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런 장면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느 골목길을 가는데 차가 저쪽에서 잘못 와가지고 차가 엉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차를 이렇게 빼줘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 옆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줬어요. 그러는 순간 딴 차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제 앞에서 엉키게 만든 원인이 있었던 차는 빠져나가고 저가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딴 차가 와가지고 저보고 차 옆까지 이렇게 걸어와서 운전자가 내려와서 왜 차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길을 엉망으로 만들었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와, 이 억울함.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저도 내려서 그게요. 이 골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그걸 해야 되겠어요? 그럼 빨리 빼줘야 되잖아요, 차를. 그래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나왔지만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내가 그냥 잘못 들어갔다 지적을 당한 것도 아니고 양보를 했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 이런 거요. 그 마음이 뭘까? 굉장히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그러니까 뭐 좋았어요. 막 이런 거는 괜찮으면서 왜 이렇게 지적에 약하지? 항상 이건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에이 그래 뭐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조금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감정과 사고와 행동의 통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이제 그 상담 이론가고 이 사람 책 제목이에요. 이게 상담의 기술을 자기를 탐색하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살펴보고 통찰.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리고 문제뿐 아니라 내 강점은 이거였구나. 내가 왜 자꾸 문제만 보지? 나 좋은 점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은 뭘 해야 되는가를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크게 나눠서 탐색, 통찰, 실행의 촉진이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상담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한번 쫙 돌아보고 거기에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있는 그대로 또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까. 여러분들 이 과정이 사실 불교하고도 좀 많이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막연한 느낌 있으세요? 생소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사실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심리학이에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려고 그래요.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불교가 심리학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활발하지가 않고요. 미국 같은 데서 더 활발해요. 그게 뭐냐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불교의 원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응?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근데 저는 어느 부분은 가능하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부분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거죠. 오히려 심리학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불교에도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심리학의 이것과 불교의 이게 비슷하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쫙쫙쫙쫙 짜맞추고 나면 절대 심리학이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또 불교 쪽에서 연구를 더 해서 심리학자하고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상담자는 그러면 뭘 하는가? 여태까지 뭐 상담자의, 그래서 제가 오늘 이랬어요. 여기 오면서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상담에 대한 홍보도 좀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맡으면서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불교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계속 스님들로부터 또 그 불교 학자들이나 불교 쪽에서 그 연구하신 분들이 계속 강의를 하셨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심리학적인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담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섬세하게, 내담자 중심으로 내담자를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담자를 잘 만나면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처음에 왔었다가 이 그 상담이 끝나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매일 똑같은 그 고통 속에서 쌓여 있었는데 그게 제거가 되면서 아, 세상을 조금 사는 방법이 편해졌어. 이걸 보게 됩니다. 특히 자기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은 나이가 대학생들이에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사실 자기의 독립성이라는 게 없죠. 부모님하고 뭐 그때도 중학교 때부터 독립을 주장하지만 아직 독립을 못했어요. 거기다가 입시,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같이 진로 문제 이게 껴있다 보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정체성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조금 이제 여기서 노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포교 활동도 대학교가 활발해져야 돼요. 더 그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오는데 마침 대학교에는 학생 상담 센터가 거의 다 있어요. 큰 학교, 작은 학교가 있지만 그래서 잘 돼 있는 학교는요 줄을 섭니다. 밖에 이제 졸업하고 딱 나오면 상담비를 고액의 상담비를 내고 상담을 받아야 되지만 학교에서는 이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을 받죠. 그래서 그 대학생들 사례를 보면 참 이때 상담받길 잘했구나 얘가. 응? 이거를 좀 해결하고 힘을 받아서 사회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니네 학교에 상담센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상담을 권하십시오. 그 다음 호소 내용을 들어주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제가 여기다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강의니까 그냥 편하게 써놨지만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어떤 게 당신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나와요. 내 얘기를 정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내가 정말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할 사람이 누구일까? 그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물론 꼭 상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스님이실 수도 있어요. 스님들 중에 또 상담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고 승가대학교에서도 상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호소 내용을 들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우선은 내 주장만 하죠. 내가 이래서 억울하고 내가 이래서 슬프고 내가 이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우리 남편이에요. 저 사람이 와야 돼요. 저 사람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바꿀까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못 바꾸는데 누가 누굴 바꿉니까? 그런 남편을 갖고 있는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남편과 안 살 거면 몰라도 살 거라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그 변화의 주체는 납니다. 개선의 주체는 나예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었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아니에요. 물론 저쪽에서 그 문제가 더 컸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상담에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기술이 공감인데요. 내담자하고 나란히 선 위치에서 이 사람이 주로 진짜 관심을 기울이는 건 그 가정 경영을 잘못하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를 잘못 대하는 남편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독자 아들이구나.
이 사람은 그 애한테 더 관심이 있었고 걔가 잘못될까 봐 이렇게 노심쳐서 하고 걔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마음을 쓰고 있구나. 그걸 느낀다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는 것. 이런 거를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 내담자가 용기를 내서 점진적으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왜 남편 탓만 했겠어요? 내 문제는 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서, 또는 왠지 피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피하고는 싶은데 뭔가 그게 이렇게 자꾸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저기다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그 문제, 거실 속의 코끼리를 키웠는데 저 코끼리 어떻게 하지? 저거 집 부시고 내놔야 되나? 이러면서 계속 가다 보면 코끼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져서 정말 집을 부시지 않고는 못 나가는 그런 코끼리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좋아. 용기가 생겼어. 이런 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상담자가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사셨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가서는 당신이 이렇게 했군요라는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정말 문제의 핵심도 드러내주고 자기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없으면 못 보여주죠.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도 줍니다. 당신은 남편이 집에 일찍 귀가하기를 원한다면서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인상을 씁니다. 그거는 남편이 현관을 들어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참고문헌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